문이 닫힌 게 아니라 박영나가 엄마라는 이름을 영원히 봉인해버린 날부터 누군가의 납치 계획이 이미 실행되고 있었는데요. 고성이는 박영나의 작업실에서 쫓겨나오듯 나왔지만 사실 쫓겨난 건 집이 아니라 가질 권리였습니다. 고성이는 스스로를 피해자라고 말하곤 했지만 박영나가 던진 한마디가 고성이의 숨통을 정확히 조여왔죠. 엄마는 엄마 살려고 아빠를 인터넷에서 폭로한 사람이야. 그 말은 비난이 아니라 판결이었습니다. 고성이는 그 판결을 부정하고 싶어서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내가 내 딸이니까. 너 내 딸이잖아. 그런데 박영란은 눈도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월세는 엄마가 벌어서 내세요. 여긴 내 작업실이니까요. 그 차가운 문장 뒤에는 박영나가 처음으로 느껴본 어른의 감정이 숨어 있었는데요. 미움도 분노도 결국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고성이가 다시 자신의 인생을 침범할까봐 박영란은 미리 문을 닫아버렸던 겁니다. 고성이는 빈손이었습니다. 아니, 빈손처럼 보이게 됐습니다. 고성이는 손에 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느끼는 순간마다 본능적으로 더 위험한 선택을 해왔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성이는 작은 방에 들어가자마자 웃었습니다. 울고 싶은데 울면 끝날 것 같아서요. 나 슬퍼서 웃는 거 아니야, 울어서 웃는 거야. 고성이는 혼잣말을 했는데요. 그 말이 제일 무서운 건 고성이가 다음 행동을 이미 정해버린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고성이는 휴대폰을 켜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진석도 박성재도 아니었어요.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상대는 익숙하게 한숨을 섞어 말했죠. 사모님 찾으라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중간 경비를 벌써 달라고 하시니 고성이는 딱 끈 듯 말했습니다. 100만 원 송금할게요. 대신 한 달 안에 꼭 찾아내요. 그리고 거쳐 알면 납치를 하든 핑계를 대든 꼭 붙잡아줘요. 그 말을 뱉는 순간 고성이는 스스로도 알아챘습니다. 이제 본인이 원하는 건 집이 아니라 사람의 목줄이라는 걸요. 같은 시각 박영란은 책상 앞에 앉아 멍하니 손가락만 꼼지락거렸습니다. 박영란은 끝이라고 말했지만 나 이제 엄마 없어라는 문장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책임의 시작이었거든요. 박영란은 웹툰을 시작하면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빠에게 받은 돈을 단 1원도 쓰지 않고 어른으로 살아보고 싶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결심이 고성희에게는 반대로 보였습니다. 박영나가 돈을 벌기 시작하는 순간 고성희는 딸이 벌어온 돈을 내가 받을 권리로 바꿔버릴 사람이었습니다. 박영나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하나 뜹니다. 오늘 밤 9시, 너 작업실 앞, 혼자 나와. 내 엄마가 찾는 게 뭔지 알고 싶으면. 박영나의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박영나는 엄마라는 단어를 지우려고 했는데 세상은 그 단어로 다시 박영나를 붙잡았습니다. 박영나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나 이제 엄마 없어. 그런데 메시지는 딱 한 문장으로 박영나를 흔들었습니다. 내 엄마. 박영나는 그 말에 질식할 것 같았습니다. 내가 엄마를 끊어냈는데 왜 세상은 엄마를 내 등에 묶어두는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박영란은 전화를 걸까 말까 수십 번 망설였습니다. 박성재에게, 박진석에게, 아니면 이지환에게. 이지환은 박영나의 운전기사 겸 보디가드입니다. 이지환은 늘 말수가 적었지만
박영나가 흔들릴 때마다 제일 먼저 문 쪽에 서 있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박영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혼자 나오라는 문장을 무시하면 상대가 더 잔인한 방법으로 작업실 문을 열 수도 있다는 직감이 들었어요. 박영란은 결국 혼잣말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내가 끝을 봤다고 했잖아. 이번엔 내가 끝을 확인할 차례야. 그날 저녁 AP그룹 대표 이지혁의 데이트는 겉으로는 완벽했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을 보며 웃었고 이지혁은 웃음을 유지했는데요. 지은호가 내가 취직한 첫 겨울부터 선배 좋아했어요 라고 말한 순간 이지혁은 가슴 한쪽이 서늘해졌습니다. 이지혁은 그 겨울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지은호가 버티던 겨울, 이지혁이 모른 척했던 겨울, 그리고 이지혁의 몸이 더 자주 신호를 보내던 겨울이었거든요. 이지혁은 지은호 앞에서만큼은 건강한 사람처럼 굴고 싶었습니다. 지은호가 행복한 얼굴을 하고 있으니 이지혁은 그 얼굴을 망치고 싶지 않았죠. 하지만 집에 돌아오자마자 이지혁은 바로 알아챘습니다. 김다정의 얼굴이 부어 있었고 이상철의 눈빛이 숨기지 말라고 있었거든요. 김다정은 피곤해서 그랬다고 했지만 김다정의 목소리는 지나치게 가벼웠습니다. 가벼운 척해야 버틸 수 있는 사람의 목소리였죠. 이상철은 참지 못하고 먼저 말했습니다. 피검사라도 해봐. 이지혁은 그 말에 웃으면서도 속이 무너졌습니다. 엄마 김다정이 아픈데 내 연애가 무슨 의미냐고 스스로를 몰아붙이게 되니까요. 그런데 이지혁은 그 감정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이지혁은 늘 그랬습니다. 지은호에게도 가족에게도 괜찮다는 말을 먼저 내밀고 버텼죠. 그러다 결국 한 번에 쓰러지는 사람이었는데요. 이상철은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상철은 이지혁을 보며 폭발하듯 말했습니다. 너 어떻게 이렇게 태어나냐? 화날 땐 화내고 울고 싶을 땐 울어. 내 마음대로 살아봐. 이상철이 그 말을 할 때 이상철의 분노는 이지혁을 향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지혁이 자기 몸을 관리 못해서가 아니라 가족이 서로에게 진실을 말하지 못하게 만든 버티는 습관을 향한 분노였죠. 이지혁은 애써 웃었습니다. 아버지, 저 지금도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어요. 그 말이 이상철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매번 참는지 이상철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날 밤 박성재에게 전화가 옵니다. 박성재는 늘 가볍게 굴지만 이지혁의 심장 문제 앞에서는 가벼워지지 못했습니다. 형, 오늘은 진짜 괜찮아? 이지혁은 웃으며 말하려다가 갑자기 목이 막혔습니다. 괜찮다고 말하는 순간 스스로를 속이는 느낌이 들어서요. 이지혁은 결국 짧게만 말합니다. 괜찮아. 오늘은. 박성재는 바로 받아쳤습니다. 형, 오늘은이 제일 불안해. 이지혁이 전화를 끊는 순간 김다정의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이 떨어집니다. 김다정은 본능적으로 주우려 했는데 이지혁이 먼저 손이 가버렸습니다. 이지혁은 그 종이를 펼쳐보는 손이 떨렸습니다. 숫자와 단어가 보였고 그 단어가 이지혁의 마음을 그대로 찢어놓았는데요. 김다정은 보지 말라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말하는 순간 모든 게 들통나니까요. 이상철은 이지혁의 얼굴이 하얗게 바뀌는 걸 보고 묻습니다. 뭐라고 나왔어? 이지혁은 입술이 마릅니다. 대답을 하면
지은호에게도 숨길 수 없게 될까 봐요. 이지혁은 잠깐 지은호에게 전화를 걸려고 손을 들었다가 멈춥니다. 지은호가 울 것 같아서, 울면 본인이 무너질 것 같아서요. 바로 그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옵니다. 상대는 서늘하게 핵심부터 말합니다. AP그룹 이지혁 대표님 맞으시죠? 심장 관련해서 확인할 게 있습니다. 이지혁의 숨이 턱 막혔습니다. 확인이라는 단어는 곧 누군가가 알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이지혁은 목소리를 낮춥니다. 누구죠? 상대는 웃지 않았는데 말이 웃음 같았습니다. 대표님이 숨기고 싶은 걸 숨기게 해드릴 수도 있고 공개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지혁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고성희의 전쟁이 이제 박진석만을 향하지 않는다는 걸요. 박진석을 무너뜨리려면 박진석이 가장 싫어하는 방식으로 무너뜨려야 합니다. 박진석은 체면으로 숨쉬는 사람이고 체면이 무너지면 통제도 같이 무너지죠. 그리고 지금 가장 큰 구경거리는 박진석의 이혼이 아니라 AP그룹 대표 이지혁의 심장입니다. 박진석과 연결된 어떤 비밀이 이지혁에게까지 묶여 있다면 그건 박진석을 무너뜨리는데 최적의 칼이 됩니다. 그날 밤 8시 50분 박영란은 작업실 문 앞에서 신발끈을 묶습니다. 나가지 말아야 한다고 머리는 말하지만 몸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어요. 박영란은 문고리를 잡고 혼잣말을 합니다. 엄마 끝을 보여줬구나. 그 순간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지환이었습니다. 아가씨, 어딜 가시려고요? 박영란은 순간 멈칫합니다. 이지환에게 말하면 이지환이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박영란은 막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막히는 순간 상대가 더 큰 폭탄을 터뜨릴 것 같았거든요. 박영란은 억지로 웃습니다. 그냥 바람 좀 쐬고 올게요. 이지환은 한 걸음 다가옵니다. 지금 아가씨 표정이 바람 쐬러 나가는 표정이 아닙니다. 박영란가 대답을 하기도 전에 작업실 아래에서 누군가 자동차 경적을 한 번 울립니다. 딱 한 번. 마치 약속한 신호처럼요. 박영란의 휴대폰이 다시 울립니다. 혼자. 박영란은 그 문장을 보고 이지환을 쳐다봅니다. 박영란의 눈에는 간절함과 공포가 같이 떠 있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고 싶은데 요청하면 더 큰 피해가 올 것 같은 눈빛이었죠. 이지환은 그 눈빛을 보고 더 확신합니다. 아가씨, 이건 누가 시킨 겁니까? 박영란은 입술을 깨물며 말합니다. 아무도 아니에요. 제 일이에요. 그런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아래에서 남자 목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박영란 씨 맞죠? 내려오세요. 시간 없습니다. 이 순간 박영란은 선택해야 합니다. 혼자 내려가서 엄마 고성희가 버린 판을 확인할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박진석에게 전화해서 모든 걸 폭로할지요. 그런데 박영란은 박진석에게 전화할 수 없습니다. 전화하는 순간 박진석이 고성희를 더 잔인하게 짓밟을까봐 두렵고 동시에 박진석이 자기까지 통제하려 들까봐 더 두렵거든요. 박영란은 결국 문을 열고 한 발 내딛습니다. 이지환이 바로 팔을 잡습니다. 아가씨. 박영란은 눈물을 삼키며 말합니다. 놓아요. 이건 내가 끝내야 돼요. 같은 시각 고성희는 어두운 방에서 송금 내역을 확인하며 속삭입니다. 박진석, 이제 내가 빌 차례야.
고성이는 돈을 찾는 게 아니었습니다. 고성이는 사람을 무너뜨리는 순서를 찾고 있었죠. 그리고 그 순서의 첫 장에 적힌 이름이 박진석이 아니라 이지혁이라면 박진석의 분노는 고성희에게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튈 가능성이 큽니다. 고성희는 바로 그 혼란을 노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은호의 휴대폰에 이지혁의 부재중 전화가 여러 통 찍힙니다. 지은호는 평소라면 바로 달려갔을 텐데요. 오늘은 이상하게 손이 떨립니다. 지은호는 직감합니다. 이지혁이 괜찮다는 말로 덮어왔던 무언가가 이제 덮이지 않는 형태로 터지려 한다는 걸요. 지은호는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선배 또 혼자 버티는 거야? 그리고 지은호는 결국 이지혁에게 전화를 걸며 결심합니다. 이번엔 묻고 끝내지 않겠다고요. 숨기면 숨길수록 더 잔인해지는 비밀이 있다는 걸 지은호는 이미 한 번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지은호의 전화가 연결되기 직전 이지혁의 휴대폰은 꺼집니다. 배터리가 아니라 누군가가 꺼버린 것처럼요. 그리고 박영란은 작업실 계단을 내려가다가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봅니다. 이지환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이지환은 박영란을 지키는 사람인데 박영란가 스스로 위험으로 들어가려 하니 지킬 방법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박영란은 입술을 떨며 말합니다. 나 이제 엄마 없다고 했잖아. 근데 왜 아직도 엄마 때문에 내가 끌려가야 해? 그 질문에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오늘 밤 9시 박영란가 차에 타는 순간부터 고성희의 전쟁은 이혼이 아니라 납치와 폭로로 단계가 바뀌고 박진석의 분노는 고성희를 넘어 AP그룹 이지혁에게까지 향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전쟁 한가운데서 이지혁의 심장은 또 한 번 버틸지 멈출지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